예, 오늘 저는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스토리에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국제 코치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스터 코치로부터 무료로 1대1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전체 참가자가 2,000명인데 선착순 30명에게 무료 코칭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저는 뭐 빛의 속도로 뛰어가가지고 그 신청자 게시판에 제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 앞에 나타난 코치님은 나이가 좀 드신 여성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활기찬 이제 걸음걸이랑 옷차림도 세련됐고 이런 분인데 와서 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코치받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 80명 정도 직원이 되는 회사의 경영자였고요. 또 강사이자 작가이기도 했어요. 10대인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일이 끝이 없는 겁니다. 휴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좀 지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하소연을 했죠. 그분이 저를 이렇게 잘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순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희생자 같은 마음, 뭔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 같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실은 그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의 자각을 가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요.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살고 싶은 이상적인 일주일이 어떤 겁니까? 그걸 말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으시죠? 이상적인 일주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저녁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가족과 언제 시간을 보낼지. 저도 신이 나서 그런 이상적인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역시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겠다. 그러더니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일주일이 당신 삶에서 진짜로 일어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 실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답이 있었으면 이미 제가 했겠죠. 누구나 제 처지가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까 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첫째로 저는 그 당시에 계속 쓰고 있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쓰던 신문 칼럼을 연재하고 있을 때 그거를 중단했습니다. 웃긴 거는 그 칼럼 중단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난생 처음 제 돈을 들여서 그 마사지 샵에 가서 이제 조금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몸을 쉬게 하니까 마음도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분은 질문을 했을 뿐인데 저 스스로가 저한테 필요한 답을 찾아낸 겁니다. 질문의 어원인 테스트라는 말은요. 뭔가를 찾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답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하는 것이 남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질문한다는 건 남의 아이디어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요. 우리는 뭔가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또 막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첫 번째 기능은 스스로 답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기능은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문에서 질문에 쓰이는 문자 있죠. 물을 문자는 입 문자에다가 문 문자의 조합입니다. 즉 말하다는 것과 출입구, 말이 나는 곳이라는 뜻인데 즉 남의 안부를 묻는 게 질문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좋은 출발점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문. 뭐 명함에 나와 있는 직이나 커리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이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08년도에 세계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직후에 한국의 어떤 큰 경영자 단체에서 주위에 그 라이스 부회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0명 정도의 CEO가 모여있는 굉장히 큰 포럼이었는데 그분은 그 주위가 이런 세계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Q&A 세션이 있었는데 저는 질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오더군요. 당신 보너스도 삭감했습니까? 뭐 한국에서 투자는 계속 할 겁니까? 이런 질문들. 필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위기일 때일수록 리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리더로서 직원들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바랍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비로소 그때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비록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고 직원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만 항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정말 신념과 용기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하면서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자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션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함을 주면서 당신 질문이 참 좋았고 용감을 느끼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질문을 한 가지 한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과 깊은 연결을 갖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기업의 굉장히 큰 대기업의 회장님과 그 임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숨죽이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뭔가 활력을 가져온 질문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회장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어떨 때 어려웠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더라고 마치 그 경영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그렇게 쏟아내게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와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보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최근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때가 언제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세 번째 기능은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관리자는요.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상사하고 관계에서 뭐 묻는 말에는 대답했지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뭐 표시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상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단지 질문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물리적으로 그분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탁자 건너편에 가서 앉아서 상사의 자리에서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보는 걸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스스로가.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엔 조용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상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부터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기 의견을 내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무례하거나 건방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전환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뒤에도 저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조언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하는 후배에게는 10년 후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은데?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직원들이 너무 수준이 형편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영자를 만나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변화하도록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라고요. 이런 질문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당장의 걱정거리라든지 불평거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료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명료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동기를 갖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의 기능을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깊은 연결을 갖게 해준다는 거, 세 번째는 시각을,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효과적으로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거는 판단에 반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면은 궁금한 게 없어집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또 알고 싶은 것 간의 갭에서 나옵니다. 그 갭, 즉 우리가 관심은 있대 완전히 판단하지 않은 어떤 중립지대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질문,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이런 호기심을 진짜 가지고 물어볼 때 아이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에 얘는 게을러서 공부를 못해라고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난다면 질문할 게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떨 때 공부가 잘 되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할 때 일방적인 훈계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고 동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잘 하시려면요, 의미를 묻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즉 어떤 깊은 의미, 이유, why를 묻는 질문이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얼마나 체중을 줄이고 뭐 어떻게 줄일 건지 그 how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이어트라는 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서요, 다이어트가 전혀 외적인 어떤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이어트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굉장히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체중 감량과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요. 이렇게 스스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질문을 갖게 되면은 더 동기를 갖게 되고 자신을 위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정이나 관점을 뒤흔드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가정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녀가 3명인데 그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좋은 아빠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물어봤죠. 좋은 아빠란 어떤 아빠입니까?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은 시간이 없고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은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또 뭐 잠자리에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훨씬 더 밝게 자기 역할을 계속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10년 뒤에 내가 뭔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룬 상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 10년 뒤에 완벽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상이지만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 10년 뒤에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본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은 줄까요? 아마 그 답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답을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나에게 필요한 답은 이미 우리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그 질문은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 질문하십시오. 엉뚱하고 어리석은 질문, 또 생각을 뒤흔드는 질문, 의미를 찾고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어떤 질문이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